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각 기관이나 기업별로 채용 시장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온라인 면접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면접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상 면접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AI 역량 검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화상 면접 잘 보는 꿀팁 5가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몇몇 분들이 AI 역량 검사에 대한 어떤 정보 요청도 있고 해서 오늘 특별히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AI 역량 검사는 두 가지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자소서 통과하는 요령,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AI 면접 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화상 면접과 AI 역량 검사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대면 면접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 수급 채용 방식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요. AI 역량 검사라고 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을 할 때는 스펙 중심의 어떤 채용이 좀 강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지원자의 어떤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랄 수 있는 채용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투명성에다가 기업 나름대로의 채용의 효율성이 믹스된 것이 바로 AI 역량 검사의 한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각 기업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런 어떤 비대면 면접의 하나를 할 수 있는 AI 역량 검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도를 도입한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인사 담당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200여 기업이 AI 역량 검사를 도입을 했다라면은 지난 4월 말 현재는 320여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굉장히 현업에서는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AI 역량 검사라든가 또 화상 면접 이 두 가지 형식을 빨리 적응하는 것이 본인들의 원하는 목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AI 역량 검사를 도입한 후에 취준생들의 반은 반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좀 증가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는 할만하다.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을 갖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AI 역량 검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AI 역량 검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간에는 AI 역량 검사 중 자소서 잘 통과한 그 요령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AI 자소서 통과하는 요령 3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I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키워드를 많이 사용해라. 세 번째는 자소서 필터링 도구를 적극 활용해라. 이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채용의 5단계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서류 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최종 확정, 이렇게 5단계로 나눠 본다고 봤을 때는 이 AI 평가 프로세스는 1차 면접까지 활용하고 최종 면접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대면 면접에 의해서 채용 인원을 확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자, 예컨대 우리가 10,000명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1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고 보면은 약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AI 자소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1만 명 평가하는 데에 딱 8시간이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봤을 때에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이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 결함이라든가 또 표절률을 찾아내는데 선수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에 어설프게 베껴오거나 또는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자소서 평가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자소서를 통해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데 또 완전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 경험, 또 경력, 그리고 관련 자격증, 관련 활동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자소서 평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준비를 한다면은 AI 자소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꿀팁 두 번째는 관련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라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질적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업의 인재생과 관련된 키워드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관련 키워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나 기관을 지원할 때 취준생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검색을 통해서 과연 어떤 기관이고 어떤 기업인지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인재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에 그 인재상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자소서에 많이 녹아나게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무 관련 키워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NCS를 기반으로 한 이제 직무 기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사항에 나타난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에 있는 그런 키워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AI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지원을 할 때에 자기 직무와 연관되고 또 기업의 인재상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 키워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 자소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신다면은 아마도 쉽게 자소서 통과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소서 통과 요령 세 번째는 바로 자소서 필터링 도구를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자,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평가 프로그램은 인에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필터링 도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피킬러 HI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밖에 뭐 코멘토라든가 RE 또 SK 쓰고 있는 다양한 또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만은, 이 카피킬러 HR, 여러분들이 카피킬러 하면 논문 심사를 할 때 반드시 검증하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결함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블라인드 관련 어떤 체크 기능, 표절 검사, 그리고 이제 직무의 적합성이냐, 또는 직업 기초 능력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평가 요소, 이 6가지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자소서 평가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표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논문 심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항목인데, 우리가 이제 자소서 평가를 해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문구 또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 자소서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반복됩니다만은, AI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딥러닝에서 축적된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어떤 직무에 적합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또 직업적 기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어떤 자소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결함의 빈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고,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시적으로 30% 이하일 경우에만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창출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결국은 통과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어떤 그 분석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나 결함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많을수록 그만큼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피킬러에 의해서 표준을 낮추는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 즉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꾸 쓰면 쓸수록 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용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인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인용하는 방법이고 간접 인용이 있는데요. 자,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쿼테이션 마크로 쓰는 것, 이것은 자소서에서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간접 인용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뭐뭇에 의하면, 뭐뭇의 보고서에 의하면, 뭐뭇에 따르면, 이런 것 같은 표현을 쓸 경우에는 자소서에서는 그것을 표절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자소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결함, 어떤 표절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용어, 키워드에 의해서 이 지원자가 과연 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선수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직무에 적합한 그런 용어와 관련 키워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자소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떨어뜨리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즉 적합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분석,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AI 자소서 잘 통과하는 요령 세 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은 AI 면접 잘 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